여러분, 만약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훌쩍 넘은 1906년의 조선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궁궐의 모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일상 말입니다. 1906년, 이 해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한일의 정서와 을사능력으로 인해 국권은 이미 기울었고 나라는 식민지화의 어둠 속으로 접어들기 직전이었죠. 사회는 여전히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봉건적인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서구 문물과 일본의 영향이 물밀듯 들어와 혼란스럽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절에 보통 조선인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애잔한 삶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의식주, 교육, 그리고 의료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버겁고 때로는 충격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906년의 조선은 여전히 엄격한 계층 사회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양반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중인,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상민, 평민,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노비. 신부는 여전히 삶을 결정하는 가장 무서운 벽이었고 양반 계층의 특권은 견고했습니다. 가난한 상민들은 대부분 자기 땅이 없어 소작농으로 살아가며 지주에게 예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개항과 함께 들어온 서양 문화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복, 서양식 학교, 전차, 그리고 서양식 건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뿐 대다수의 조선 민중은 여전히 가난과 무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는 이처럼 낡은 과거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물결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흙벽으로 지은 초가집, 즉 초가에 살았습니다. 기와집은 부유한 양반이나 상인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였죠. 전기는 당연히 없었고 밤에는 등잔에 기름을 넣어 불을 밝혔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만들어진 재래식이었고 식수는 우물에서 길어다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은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구두를 달구는 이 온돌 덕분에 그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었죠. 옷차림 역시 신분을 대변했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흰색의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여성들은 짧은 저고리와 여러 겹의 치마를 입어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 평민들은 삼배 같은 거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고 색깔 역시 주로 흰색이나 옅은 색에 한정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옷을 세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깨끗한 물과 비누가 부족했던 시절 옷을 빨고 다듬이질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었으며 위생 상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 시절의 식탁은 매우 단출했습니다. 주식은 쌀밥보다는 보리쌀이나 잡곡이 섞인 잡곡밥이 흔했고 반찬은 김치, 그리고 간단히 데치거나 말린 나물과 말린 생선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육류는 명절이나 특별한 잔칫날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잦은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풀뿌리와 죽을 먹어야 하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냉장고가 없었기에 조선인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는 염장 및 건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집안일에 국한되었습니다. 여성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결혼은 대개 부모님이 정해주는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나 일부 개화된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교육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위험했고 의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은 위태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대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돕거나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교육은 여전히 특권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한자와 유교 경전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여 관리직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1906년 무렵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신식 학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어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근대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여전히 농민이거나 수공업자 또는 작은 Class is 상인이었지만 dismissed. 이 새로운 교육의 물결은 미래를 바꿀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의료 환경은 지금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의사를 찾기보다는 무당이나 민간요법, 그리고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핵,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전염병은 매우 흔했고 한 번 돌면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양 의학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뿐이었습니다. 이들도 일본이나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 결과 1906년 무렵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질병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1900년대에서 1910년대로 접어들면서 문명의 이기들이 조금씩 한반도에 들어섰습니다. 철도, 전보, What is this strange 전화 같은 contraption? 현대 문물은 It's progress, 사회를 my 빠르게 friend. 바꾸기 The future. 시작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 시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민중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으며 격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흘러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906년의 조선인의 삶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서구 문물의 신기함이 공존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 질병, 그리고 봉건적인 억압이 만연했던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단 100여 년 전 우리 한민족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현대적인 풍요와 발전은 바로 그 힘든 시대를 땀과 눈물로 버텨내고 변화를 일궈낸 수많은 조상들의 희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906년 조선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